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제가 최근에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상당히 자주 왔다 갔다 했죠. 그렇게 얻은 노하우 정보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또 얻은 최신 정보도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아주 유용한 정보 3가지, 항공권 구입, 그리고 환전하는 법, 마지막으로 숙소 구하는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여행자분들이라면 제 방송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예,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 여행 노하우 최신 정보 위주로 3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항공권 구입입니다. 항공권 구입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다른 나라와 좀 달리 항공권 구입에 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오래 타고 멀리 가는 경우에는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돈이 여유가 된다면 비싼 좌석을 예매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대부분 분들이, 그리고 또 대부분 일본이 있는 위치가 한국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를 조금만 타도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최저가 항공권을 어떻게 하면 구입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할 거예요. 저도 다년간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행 항공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구입을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일본행 항공사별로 하는 특가 행사, 할인 행사할 때 항공권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항공사마다 다르겠지만 주기적으로 계절별로 하는 것도 있고 이벤트성으로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해서 일본을 간 적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항공사별로 하는 특가 행사에 참여해서 일본행 표를 구해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낚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일본행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시려고 하고 계세요. 이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항공권이 잘 팔립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 항공사에서 일본행 항공권을 할인해서 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인 행사를 한다고 막상 들어가 보면 일본행 항공권은 거의 많이 없어요. 조금밖에 없고 대부분이 비인기 지역 관광지 표가 많고, 그리고 있다고 해도 가격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되는데, 가격이 평균적인 항공권하고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일본행 항공권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런 특가 행사는 잘 참여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항공권을 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스카이스캐너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스카이스캐너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항공권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일본을 3월달 말에 가겠다, 아니면 5월달 중순에 일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짜를 지정해서 일본행 항공권을 검색을 해보면 최저가별로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내가 맞는 시간과 그리고 가격을 보고 구입을 하시면 되는 아주 좋은 가격 비교 사이트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좀 더 스카이스캐너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날짜를 굳이 정확하게 지정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뭐 예를 들어 나는 올 봄에 일본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월달에서 4월달 2달간 월별로 조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달간 월별로 조회해서 가격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 날짜 중에 가장 저렴한 표를 구해서 내 일정과 맞춰서 저렴한 표를 구해서 가시면 가장 항공권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카이스캐너가 가격 비교 사이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해도
가격이 비교돼서 올라오지만 월별로 하면 전체 가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해요. 이렇게 스카이스캐너 활용하면 일본행 항공권 쉽고 편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모두투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공동구매 항공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모두투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사죠. 이 여행사에서 공동구매 항공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서 항공권을 구입하면 아무래도 평소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동구매 항공권 부분을 보면 일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라 표도 있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 잘 검색을 해보시면 의외로 괜찮은 표가 많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일본 오사카를 가겠다, 아니면 후쿠오카를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날짜별로 쭉 나옵니다. 그걸 최저가 순으로 다시 조회 검색하면 상당히 저렴한 표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모두투어 공동구매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도 일본의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투어 공동구매 항공권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특징은 최근 항공권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두투어에서 일단 자기들이 여행 상품을 팔고 남는 표를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위주, 날짜 위주로 표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단점인데, 이 모두투어 여행사 패키지 상품들이 평일에 왔다 갔다 하는 항공권이 많기 때문에 주말, 토요, 일요일 포함한 항공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그래도 일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환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도 제가 최근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많이 느끼고 또 바뀐 게 많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전에는 일본을 갈 때 일본이 현금 위주의 사회입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한국처럼 카드나 그리고 또 쉽고 편한 전자결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직 현금만 받는 가게 상점도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나 많은 일본을 여행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여유롭게 넉넉하게 환전을 많이 해가시죠. 그리고 어쨌든 환율 우대가 좋은 은행을 찾아서 환전을 해가시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트래블 월렛이라는 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여기에 엔화를 충전해 가서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ATM기에 돈을 출금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트래블 월렛 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입니다. 비자 카드에서 만든 건데, 만드는 방법은 여기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쭉 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실수령 카드가 옵니다, 집으로. 일단 모든 건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는데, 스마트폰 앱에서 돈을 엔화를 충전하시면 됩니다. 일단 충전부터 할 때 이 카드의 장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실시간 매매 환율로 바로 충전이 됩니다. 이게 왜 좋냐 하면, 실시간 매매 환율로 바로 되기 때문에 내가 최근 환율상 변동폭을 보고 오늘이 환율이 제일 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은행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실시간 매매 환율로, 거기에 더 좋은 점은 수수료가 0%입니다. 이게 엔화와 달러, 유로가 해당되는데, 트래블 월렛 카드 충전 수수료는 0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일본 엔화를 트래블 월렛 카드에 충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충전한 다음에 일본 가서 트래블 월렛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것보다는 대부분 여행자분들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온 ATM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온 ATM기. 일본 가면 공항이나 시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기 가서 출금을 해서 많이 엔화를 사용하세요. 출금 한도는 뭐 한 달에 뭐 위아 500달러, 일본 엔화 치면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7만 엔 이상 정도 되지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걸 바로 찾아서 일본 여행할 때 현금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트래블 월렛 카드를 만들면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이온 ATM기를 사용하면 또 ATM기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내가 환전을 할 때 손해를 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걸 첫 번째로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일본 엔화를 이전처럼 많이 환전 안 해가도 됩니다. 이전에는 일본 가서 현금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넉넉하게 환전을 해가서 내가 쓰고 남는 돈을 또 한국에 가져온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그 남는 돈을 쓸데없는 물건을 살 때도 많고 해서 돈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제가 말한 트래블 월렛 카드를 이용해서 뭐 적당히 필요한 엔화만 출금을 하시고 나머지는 카카오페이를 현지에 가서 사용하십시오. 일본이 최근에 바뀐 게, 일본이 현금 위주의 사회라고 해도 전자결제가 천천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리페이란 건데, 이게 카카오페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스마트폰에 카카오페이를 깔고 일본 가서 웬만한 상점, 가게 이런 곳이 카카오페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결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여행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하게 되면 일본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불필요하게 동전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일본은 현금 위주의 사회이고, 그리고 또 동전을 굉장히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사회라서 무겁고 불편한 동전이 많이 생기는데, 카카오페이 전자결제라면 동전도 전혀 안 생깁니다. 아주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숙박업소 구하는 노하우, 그리고 또 이 숙박업소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선택적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일단 제가 중요한 숙박업소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본을 방문해 보시면 정말 일본은 특이한 나라라서 숙박업소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저렴한 게스트하우스, 호스텔부터 시작해서 캡슐 호텔, 또 그냥 일반적인 호텔, 한인민박, 여기에 최근에는 에어비앤비, 또한 온천 지역이 많이 있는 료칸까지 상당히 많은 숙박업소가 있어요. 뭐 제가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양이 많아지고 간단한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뭐 게스트하우스, 호스텔은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가격이 저렴하고 한방 안에 다인실 2층 침대를 같이 사용하는 구조인데, 이건 보통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호스텔도 이용을 해보니까 첫째 방음이 첫째 안 되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같은 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쓰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한 점이 많고, 방범이나 보안도 조금 안 좋죠. 그래도 뭐 친구 사귀기도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이것도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가격싼 숙소 하면은 캡슐 호텔. 이게 참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숙소인데, 보통 뭐 도쿄, 오사카 같은데 비즈맨들이 출장을 와서 하루 그냥 저렴하게 잘 수 있는 곳이 시내에 있는 캡슐 호텔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생긴 게 사각형처럼 생긴 캡슐 안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는데, 처음 자보면 답답해서 잠이 잘 안 옵니다. 거기에 방음이 잘 될 구조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전화를 받고 또 뭐 동영상 같은 거 시청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다 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고, 또 시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내에 조금 슬럼가에 있는 경우에는 약간 우범지대 근처라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캡슐 호텔도 비싼 거 좋은 거 있는데 그런데 숙박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비싼 캡슐 호텔은 호텔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호텔에 숙박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 이야기도 바로 해볼게요. 호텔은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다 있는 숙박업소죠. 그런데 일본 호텔은 다른 나라와 조금 달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우리가 여행을 가면 3성급 비즈니스 호텔에 숙박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제일 무난하고 만만하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대부분,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일본은 땅값이 비싸고 집을 작게 짓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텔도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남아 같은 곳에 가서 하는 호캉스 있지 않습니까? 호텔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걸 하기에는 일본은 부족해요. 그런 점 때문에 굳이 비싼 5성급 호텔 이런 곳에서 숙박하기보다는 시내 교통이 편한 3성급 호텔에서 숙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인민박이 있는데, 한인민박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에 있는 숙박업소입니다. 저도 한인민박에 숙박을 해봤는데, 한인민박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싼 곳은 절대 숙박하지 마시고 조금 비싼 데 숙박하십시오. 왜냐하면 싼 곳은 제가 여러 번 숙박을 해보니까 정말 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방음에다가 보안도 취약한, 그리고 또 위치까지 안 좋은 곳이 많아서 싼 곳은 싼 곳만 숙박하지 않으면 대부분 좀 가격이 있는 곳은 시설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 주인이 있어서 의사소통도 편하고 장점이 많이 있어요. 다음으로 있는 게 또 뭐냐 하면 에어비앤비죠. 에어비앤비는 제가 이것도 숙박을 해보니까 주로 주택가에 있는 단독 주택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요즘 일본 에어비앤비는 시내 쪽에 있는 것도 있던데, 일단 여러 명이 숙박을 하면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안에서 취사가 가능해서 그것도 좋은 점이죠.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보안이나 안전에 취약한 곳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집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성분들은 에어비앤비 숙박하는 걸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여행을 간다면 정말 꼭 한번 숙박을 해보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료칸입니다. 일본스러운 다다미 방에서 온천을 하면서 일본 전통 요리를 할 수 있는 가이세키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조식과 그리고 석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죠. 아주 제가 일본을 여러 차례 가면서 인상 깊었던 숙소는 대부분 료칸인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곳입니다. 다만 큰 단점이 있죠.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제대로 된 료칸에서 숙박을 하려면 최소한 1인당 1박에 20만원 후반대 이상 줘야지만 괜찮은 곳에서 숙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것만 빼고는 일본 여행을 간다면 한 번쯤 숙박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숙박업소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는 뭐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떤 데가 그냥 가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냥 교통이 편한 곳이 가장 좋기 때문에 시내 교통이 편한 숙박업소를 찾는 게 낫고, 그렇게 본다면은 3성급 비즈니스 호텔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고다부터 시작해서 뭐 호텔스닷컴 각종 이 호텔 관련 숙박업소 관련 비교해보는 사이트에도 가장 많은 숙박업소가 호텔입니다. 그리고 3성급 비즈니스 호텔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구입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아고다 같은 경우는 카드 할인 행사, 그리고 또 이벤트 할인 행사도 종종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고 이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오늘은 일본 여행 노하우, 그리고 또 최근에 바뀐 정보 위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 방송을 잘 들어 봐주셨다면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여행 되세요.